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요한 걸 또 밝혀주실 분인데 시골촌부라는 닉네임으로 이런 부정선거 밝히는 이제 자료라든가 글이라든가 여러분들 SNS에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골촌부라는 닉네임을 왜 시골촌부라고 쓰셨어요? 그거는 저 박주현 변호사님이 처음에 제 자료를 그 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 많이 나온 자료 네, 그거를 제가 제보를 했을 때 처음으로 박 변호사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실명을 공개하기는 싫고 그래서 네.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뭐 시골 촌부라고 아, 이렇게 그래서 지어주셔가지고 시골촌부로 그다음에 이제 네, 글이라든가 자료가 이제 예,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수원 영통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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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자료 띄워주시죠.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쭉 집계하는 과정에 뭐 대수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너무 큰 거 가지고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여론으로는 만들어가긴 쉬운데 근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이 뭐 부실이랄까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 사항이라서요. 네, 요거는 제가 직접 그 고발을 해서 고발인 조사까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아 고발을 하셨군요. 네, 네네. 네, 그래서 그 수원지검에다가 고발을 했었는데 네. 그게 그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관이 돼서 지금 제가 고발인 조사까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발인 조사 끝났으면 이제 네. 피고발인 조사도 되겠죠, 이제. 그렇죠. 하겠죠. 하겠죠. 예. 예, 예. 그거 고발인 조사할 때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실 자료가 다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아, 네. 그 고발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네.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좀 네. 알리고 싶어서 예, 수원 영통은 국민의힘의 이수정 교수가 출마했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김준혁, 그 문제의 그 김준혁 있죠. 그렇죠. 그 예. 선거 전에 그 김준혁에 대한 게 다 드러나가지고 아주 그 공분을 샀는데 이겼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네.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자, 개표 상황표를 띄워놨는데 설명해 네네. 주시죠. 이게 뭐 개표사항표는 여기 수원 영통구의 관외사전 개표사항표를 일단 예, 띄워드렸는데요. 관외, 네, 여기서는 그 개표사항표라는 게 어떤 서류인지 네,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려고 띄워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관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8,093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수가. 네, 그럼 이 18,093표를 개표기에다가 넣고요. 네, 뭐 쟤들은 싫어하니까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일단 에, 가출해서 넣으면 네, 투표지 분류기에서 일단 1번, 2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을 숫자를 카운팅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김준혁은 1176이고 네, 이수정은 7299. 네. 이렇게 분류가 되고 나면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네. 이렇게 안 찍혔다든지 구분이 애매하다든지 하면 재확인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에서 618표가 나오면 네. 이 친구들이 여기 지금 왼쪽이나 위쪽에 보면 컴퓨터로 인쇄된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 숫자 이제 요 개표상황표 초안을 출력을 해서 심사집계부로 같이 넘기는 겁니다. 네. 이 기계에서 분류한 숫자랑 그리고 여기 재확인 대상 투표지수 같은 경우 투표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 넘기면 심사집계부에서 이 618표를 이제 직접 육안으로 수개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131표, 이수정 132.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분류하고 그러고도 분류가 안 되는 게 이제 비로소 무효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나오면 이 결과를 이제 그 개표장에 보면은 입력 기록석인가 해서 좀 별도의 공간에 네. 6명인가 5명인가가 컴퓨터 앞에 쪼르륵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제 구독자 어떤 분은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통제구역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록석에서 어떤 숫자를 입력하냐면 입력해야 되냐면 지금 기계에서 분류한 숫자하고 사람이 분류한 숫자를 합친 1307을 입력하거든요. 네. 1번 1번 1307, 2번 국민의힘 7431. 이게 뭐냐면 재확인 것까지 다 한 최종 집계니까요. 최종 집계. 그렇죠. 요거를 1번, 2번 입력하고 투표 수를 입력한답니다. 네. 이제 후보별 숫자랑 투표 수를 입력을 하면 네. 제가 동그랗게 표시한 그 355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무효표가 되는 거죠.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제대로 입력했구나를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이제 위원장이 사인 다 끝나면 이 개표 상황표를 참관인들이나 기자들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게시판에다 게시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개표 상황표를 시도 선관위, 여기 같으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겠죠. 네. 거기에 팩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표 상황표를. 네. 그러면 개표 상황표를 보내면 이제 입력한 숫자가 있고요. 네. 이제 여기 기록석에서 입력한 숫자랑 팩스로 받은 숫자랑을 경기도 선관위에서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입력됐구나 하는 거를 이제 판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쭉 그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신 거고요. 네, 개표 상황표. 되는데 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원 영통에. 네. 1번 이제 방금 봤던 관외 사전이 1307이면 네. 저기 왼쪽에 보면 이게 개표 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거든요. 네. 1176이 입력이 돼 있죠. 예, 여기 입력이 김준혁은 1176이 입력돼 있고 이수정은 7299. 예. 그러면 여기 개표 상황표에 제가 빨갛게 박수 쳐놓은 숫자랑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개표 상황표 보니까 거기에 이게 뭡니까? 307로 돼 있는데 실제 입력된 거는 1176.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일단. 네. 이수정 후보도 7431인데 7299가 입력이 됐고. 예, 그러니까 뭐 차이가 나네요. 이수정 후보는 적게 입력을 했고 김준혁 둘 다 적게 입력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둘 다 적게 입력됐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외 사전이고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요거는 관내 사전 중에 제가 하나를 예로 들어놨는데요. 네. 여기 내탄 3동 관내 사전 보면 여기도 3589, 2686인데 네. 3556, 2648. 이것도 숫자가 틀리네요. 줄었죠? 네, 줄었죠. 그 다음 화면은 당일 투표 중에 한 장을 제가 또 예로 들었습니다. 749인데 749로 입력하고 836인데 818로 입력을 하고. 예. 이게 그 수원정 여기 영통구에서는요. 이렇게 투표소 숫자가 쫙 하면은 9개까지 하면은 59장일 거예요. 전체는 이제 60장인데 거소선상은 이제 수개표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고 9개 관내 당일에 해당되는 그 개표 상황표가 59장의 서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된 거예요. 이런 동별로 개표 상황표가 다 있는데 이게 개표 결과 입력한 거에는 다 다르게 나왔다. 네. 동별로. 이게 영통구에 있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59개의 투표소에 쭉 나와 있는 그 숫자를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제가 집계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맨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총수로 따지면 조금만 더 크게 7만 해주세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 네. 여기는 13만 7,835표인데 네. 실제로 지금 제가 그 개표 상황표 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합쳤을 때는 13만 9천 이제 맨 밑에 파란색이요. 네, 좀 올려주세요. 13만 9천 좀 줄여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13만 9,626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맞는데 상황표 결과. 발표는 13만 7,385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2241입니다. 아, 이 차이가 여기 나왔네요. 차이를 네. 냈네요.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네. 텐데요. 이게 저는 일단 이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제가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으로 적은 사람들이 요 사람들인 거예요. 수원시정 선거관리위원장, 아마 부장판사일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부위원장, 위원들 쫙.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입력 기록석에 있던 몇 명의 사람. 네. 누군지는 모르고요. 네. 그리고 개표 상황표가 나오면 요걸 확인하도록 자기가 사인한 사람들이 요 세 사람, 뭐 변재학, 이하빈, 전다솔 요 세 사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왜 경기도 선관위로 팩스를 보내고 그 팩스랑 입력 내용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죠? 네. 전혀 엉뚱한 숫자를 입력을 했고 그거를 경기도 선관위에서 누군가 크로스 체크를 했다 그러면 고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크로스 체크도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개표 상황이랑 쭉 결과되는 거를 보게 되면 유일하게 그 숫자, 개표 결과로 발표된 숫자하고 개표 상황표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자기가 비교해야 되는 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고발을 하면서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네. 공직선거법 좀 크게 해봐. 네. 말씀하세요. 249조에 보면은요. 네. 이 투표 위조 또는 위에요, 증감죄가 있더라고요. 위에. 네.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가 있는데 이게 네. 결국 증감. 숫자를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적게 입력한 거니까요. 네, 증감이 되는 거죠. 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일반인들이고 일반인들. 선거 사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 그러네요. 3년 이상 10년 이하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을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과천이나 뭐 이렇게 수사 진행되는 거 보면 경찰서에서 최대한 뭉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뭐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혐의 없음이 나오거나 해서 뭉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혐의 없음이 되려면 전장으로 가서 보면 정확한 숫자를 입력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죠? 좀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경미한 실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무혐의나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혀 다른 숫자를 입력을 해도 이게 결과로 발표되고 그 사람들도 죄를 안 받고 완전히 엉터리인 숫자를 발표를 해도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처벌을 안 한다면, 그렇죠. 그건 부정선거가 막 이루어지게 국가 시스템이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정확한 숫자를 입력했다 그러면 요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을 그냥 죄 없음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 없어지는 순간에 엉뚱한 숫자가 다 들어가고도 발표되고도 아무도 모르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부정이라 뭐를 떠나서 이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그죠? 그러네요. 부정선거 시스템 인정하는 꼴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죄가 없어서 정말로 아까 맨 오른쪽에 있던 그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숫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죠. 예.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까 그 1176이 어떤 숫자라는 거를 이미 아셨을 텐데 네. 제 영상 보신 분들이나 네. 보면 요 1176이라는 숫자가요. 네. 개표기에서 처음 분류한 숫자입니다. 네.
만 176, 네. 7,299. 예. 오른쪽에 개표상황표에 보면은 출력된 숫자하고 사람이 적은 숫자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두 칸.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개표 결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경욱 의원 판결문에서도 그랬고 보면은 이 전자 개표기는 절대적으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 이게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쭉 설명을 들으셔서 알지만 이게 오프라인으로 끊어져 있다면 사람이 입력하지 않은 이 117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선관위에서 이 숫자를 알고 이거 적었냐? 발표했겠냐는 거죠. 그 틀리게 적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게 적었냐? 사람들은 1307이라는 걸 입력을 했는데 1176이라는 숫자가 발표됐다. 그러면 1176이라는 숫자는 개표기에서만 있는 숫자잖아요. 아무도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간에 개표기가 통신망이랑 서버랑 통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한테 부탁을 한 게 네. 이 사람들만 불러다가 대면 조사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뭐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요 팩스로 보낸 거가 이미지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이미지가 실제로 열려서 확인을 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입력한 숫자도 이거 뭐 별도의 망으로 해서 보고통신망이 있다니까 네. 그 시스템상에 실제로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됐는지를 압수수색을 해서 반드시 그걸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경찰에서 그 수사하는 담당관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글쎄요, 일단은 뭐 이 신원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군지 뭐 파악을 해서 대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그까지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던가요? 처음 이제 고발인 조사 와달라고 전화했을 때는 네. 거의 모르는 백시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전날 저녁 때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하루 종일 공부를 한 흔적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하는 그 이면지에 보니까 조사하기 전날 공부한 흔적이 또 벼락치기를 했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유튜브 내용도 뭐 2 영상을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작 뭐 이건 뭐 지금 박사님도 아마 이 소리는 처음 보셨을 텐데 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네. 잘못됐다. 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요걸 설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도 이제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뭉갤 거다고 걱정을 하는데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뭉개는 대로 다른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저는 뭐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전국에 이 개표상황표를 다 입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뭐 개표기 결과랑 사람이 재확인한 결과랑 뭐 전국 평균 한 7% 이상 막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있어서 그 큰 수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워낙 엄두는 안 나고 그래서 우선은 법적으로는 요거부터 조치가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론화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애쓰시네요. 하여튼 이게 한 분 한 분의 이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큰 물줄기로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촌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제원 박사는 장제원 박사대로 대수의 법칙 가지고
하고 민경욱 대표는 민경욱 대표 자기 그 수원 연수구를 자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분들이 또 통계나 그런 자료가 아닌 물증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투표 용지가 뭐 파쇄기로 갈린 그런 이제 사진, 그다음에 봉인지가 잘못된 거, 그 다 잘못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표 용지도 파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표기 도장 찍은 거, 일장기 투표지가 뭐 1000장 이상 나온 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른 분야로 이제 제기를 하고 이제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일부는 이제 고발을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시골천부의 이 고발은 수원 영통구 이거 지금 보신 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에서 제가 부탁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를 이제 밝히신 건데, 이거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정선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의 법칙을 하는 저 장지현 박사는, 나는 저 오프라인에 뭐 잘못된 건 나는 모르고 나는 이것만이 정확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증거예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서버도 건드려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통서부터 쭉 했죠. 그러면 거기서 다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영통만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연수구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유통일당 없앤 것도 다 나오고, 다 소중한 증거고, 그걸 밝히자고 하는 노력들이 다 소중한 노력들입니다. 이게 선을 모아서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밝힌 거는 딱 떨어지고 중요한 거고 나머지 거는 긴가민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우려해서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딱 부러지지만 그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밝힌 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설픈 거 가지고 들이대지는 맙시다. 이거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이는데 그냥 막 들이대서 부정선거야 이러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노력들이 다 폄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것만 들이대서, 그래도 이것도 확실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는 전제해서 주장을 해야지, 이거는 확실한데 다른 거는 글쎄 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 들이대고, 확실한 것들이 수백 가지예요. 지금 나오는 게. 부정선거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백 가지 안 나오겠어요? 일단 지역구가 몇 군데고, 그렇잖아요. 전산이 전산 조작만 했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재검표하게 되면은 오프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투표지도 조작해서 뒤로 밀었죠. 통바꾸기를 했다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우정국하고 어떤 이거에 또 흔적이 또 남아 있고요. 흔적은 여러 군데가 남은 거예요. 마치 강도가 들었을 때 문 따는 것부터 흔적, 그 전에 망 보는 거 흔적, 그 안에서 도둑질 해간 물건의 흔적, 발자국의 흔적, 지문의 흔적, 뭐 유리창에 뭐 머리털이 낀 거 흔적,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잖아요. 요 흔적만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다 흔적들이 모여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나왔네요. 영통에서. 네, 마치겠습니다.